자, 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셔서 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북마크의 앱 인벤터 열어주실게요. 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저희 북마크에 올려놓으신 앱 인벤터로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앱 인벤터 열어주셨으면 메뉴, 프로젝트 메뉴 클릭하셔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열어주시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클릭해 주세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명은 P07 오늘 날짜 14 P0714로 지정하시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P0714. 확인 눌러주세요. 새 프로젝트명 입력하시고 확인. 자, 저희 그리기 앱을 먼저 이제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스크린의 제목부터 변경하시겠습니다. 스크린 1에 제목은 그리기로 텍스트 변경해 주세요. 속성으로 오실게요. 속성에서 스크린 1의 속성에 스크롤 아래쪽으로 저는 내려서 스크린 1의 제목 속성 하단에 속성 아래쪽에 제목 스크린 1 찾아주세요. 제목 스크린 1 찾아주셔서 지우시고 그리기로 변경하실게요. 스크린 1의 제목은 그리기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릴 캔버스를 가져오실 겁니다. 우리 여기 팔레트 그룹에서 팔레트에서 지금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열려 있으시죠? 펼쳐 있으시죠?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려보시면 아래쪽으로 제가 좀 화면을 확대한 상태라서 저는 조금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쪽 팔레트 그룹에서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 찾아보실게요.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 찾아주실게요. 네, 그리기 애니메이션 열어주신 다음 열어주시게 되면 캔버스 보여주세요. 캔버스를 그대로 캔버스 찾으셔서 뷰어로 드래그
자, 그럼 뷰어로 드래그 하셨으면 속성 보실게요. 오른쪽에 캔버스의 속성 보실 거예요. 속성. 캔버스 속성, 캔버스 1의 속성. 예, 너비로 오실게요. 너비.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바꿔주세요. 너비는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과 가로 너비를 맞춰 주실게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너비입니다.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너비. 자, 그럼 뷰어에서도 확인이 되세요. 자, 높이도 클릭하셔서 높이도 클릭하셔서 높이도 그냥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높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그리고 확인. 그래서 아예 높이도 사이즈 적지 않으시고요. 그냥 높이도 같이 부모 요소로 맞추기.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팔레트로 다시 오실게요. 팔레트에서 센서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센서 펼쳐주세요. 센서 팔레트 열어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가속도 센서 첫 번째 보여지는 가속도 센서 뷰어로 드래그 하실게요. 가속도 센서 뷰어로 드래그. 그래서 추가해 주신 센서 가속도 센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뷰어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에도 보여지세요. 컴포넌트에도 보여지시죠? 자, 그럼 일단 지금 그릴 캔버스, 그러니까 종이죠. 도화지. 예, 종이로 치면 도화지. 캔버스 만들어 주셨고, 이제 가속도 센서 뷰어로 추가해 주셨으면, 이제 블럭을 먼저 기본 블럭 조립해 보실게요. 다른 거는 그냥 두시고, 블럭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그리기를 하시려면, 시작하는 지점의 XY 좌표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쭉 그려나가는 마지막 XY 좌표까지 그 그리기 선이 보이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블럭에 왔을 때 왼쪽에 블럭 그룹에서 캔버스 1을 클릭해 보실게요. 캔버스 1. 그럼 내가 지금 스마트폰 화면에서의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지점 좌표는 그쵸, 캔버스에서 시작해서 보여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캔버스 1을 클릭해 놓으시고 첫 번째 보여지는 언제 캔버스 1 드래그 해서 시작 이전 현재의 XY 좌표가 들어가 있는 언제 캔버스 1 드래그 캔버스 1에 언제 캔버스 1의 드래그를 가져다가 조립소로 가져오실게요. 조립소로 가져오실게요. 조금 저는 축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캔버스 1을 다시 클릭하셔서 캔버스 1을 다시 클릭하셔서 시작하는 XY 지점을 끼워 넣으실 수 있는 그 캔버스 그리기 찾아주실 건데요. 캔버스
원호 그리기 보여지시고 원 그리기 보여지시는 아래쪽에 보시면 선 그리기, 캔버스 선 그리기, 선 그리기로 가져오실 거예요. 캔버스 선 그리기 가져오실게요. 구출 캔버스 선 그리기 블럭을 가져오실게요. 선 그리기입니다. 가져다가 아래쪽에 끼워주세요. 조립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 지점은 이전 X 메뉴 위에 마우스 올려 보실게요. 이전 X 위에. 그러면 가져오기 이전 X 값 보여지세요. 가져오기 이전 X. 가져오기 이전 X. 네, 가져다가 X1 값에 조립. 자, 그리고 Y도 동일하게 이전 Y 값으로 가져오실게요. Y도 동일하게 이전 Y로 마우스 올려주세요. 이전 Y로 마우스 올리셔서 가져오기 이전 Y, 가져오기 이전 Y로 좌표 XY 가져오기 이전 XY 값으로 조립. 그럼 X1, Y1 요 지점에서 이제 그려지는 마지막 X2, Y2, X2, Y2 값에는 현재로 오실게요. 현재 X값 위에 마우스 올리실게요. 현재 X값 위에 마우스 올리실게요. 자, 그러면 가져오기 현재 그대로 조립하시고 Y도 현재 Y 위에 마우스 올려주세요. 현재 Y 위에 마우스 올려주시면 가져오기 현재 Y 드래그 하셔서 조립. 그래서 이전 XY 좌표에서 현재 XY까지 선 그리기를 조립해 주셨어요. 가져오기 현재 Y까지. 자, 그럼 일단 선 그리기는 지금 만들어지신 거거든요. 선 그리기는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살짝 흔들었을 때 그 선을 이제 다시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을 다 지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를 가져오신 거니까요. 우리 가속도 센서 블럭 클릭해 주세요. 가속도 센서. 자,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조립할 수 있는 위쪽으로 스크롤 올리셔서 가속도 센서 1이 흔들렸을 때 가져오실게요. 언제 가속도 센서 1 흔들렸을 때. 그래서 센서가 흔들렸을 때 지우게 하실 거죠. 선이 지워지게. 자, 선은 캔버스에 그려놓으신 캔버스 1을 클릭. 캔버스 1 클릭하셨을 때 스크롤 아래로 천천히 내리시면 이
위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 요 블럭들 아래쪽에 지우기 보여주세요. 호출 캔버스 1 지우기. 호출 캔버스 1 지우기. 그래서 캔버스 지우기로 그대로 가져다가 조립해 주세요. 그래서 캔버스 지우기까지 조립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서 MIT 앱을 실행을 시키고요. MIT 앱을 실행을 시키고 스캔 QR코드를 터치해서 QR코드를 이렇게 스캔해 보겠습니다. 스캔했을 때 이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 지금 앱이 이제 실행된 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전체 캔버스 외에는 가져오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스크린의 제목 그리기와 아래쪽 부모 요소에 맞춘 그 캔버스 화면만 보여지세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 선을 그려보면 가로, 세로선, 선 그리기는 제대로 만들어지고요. 다시 흔들었을 때는 지우기까지 확인이 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거는 지금 선을 그리고 지우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지우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또 조금 추가하셔서 슬라이더 바도 버튼과 더불어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한번 가져와서 버튼 대신에 조금 그 붓의 굵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도 한번 추가해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해서 그리기까지 같이 한번 추가하실게요. 지금 만들어 주신 거에 디자인을 추가하실 거니까요. 다시 디자이너로 이동해 놓으실게요. 디자이너로 이동해 놓으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 캔버스는 캔버스 1 클릭해 보실게요. 컴포넌트의 캔버스 1 클릭. 그럼 캔버스는 지금 현재 높이나 그 너비를 다 부모 요소로 맞춰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뷰어 아래쪽에 슬라이더를 배치하고 그 다음 색상 버튼도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캔버스가 완전히 화면 크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높이를 조금 수정하셔서 아래쪽에 여지를 좀 남겨주실 거예요. 공간을. 자, 그러면 캔버스 1을 클릭되어 있으시면 속성에 오셔서 높이 클릭해 주세요. 높이. 캔버스 높이는 400픽셀로 수정하실게요. 캔버스 높이 부모 요소 클릭하셔서 400픽셀 정도로 수정해 주세요. 높이는 400픽셀로.
그리고 확인을 클릭. 확인을 클릭. 자, 그럼 400픽셀로 수정하셨으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로 이동해 주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펼쳐주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슬라이더 찾아보실게요. 슬라이더 찾아보실게요. 슬라이더 뷰어로 가지고 오실 건데, 자, 슬라이더 가지고 오시는데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 놓으실게요.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 놓으실게요.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 놓으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으로 끌고 오셨어요. 그쵸? 끌어다 놓으셨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하실 텐데, 보시면 순서가 캔버스 1, 그 다음 슬라이더 이렇게 보여지시는지 잘 올려주신 거고요. 그러면 스크린을 클릭하셔서 스크린 2를 클릭해 주세요. 스크린 2를 클릭해 주세요. 가져온 게 다 보여지지 않으시니까 스크린 2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속성에서 스크롤 가능 여부 찾아보실게요. 스크롤 가능 여부. 스크롤 가능 여부, 속성의 아래쪽쯤에 스크롤 가능 여부 찾으셔서 체크. 스크롤 가능 여부 찾으셔서 체크해 주세요. 스크롤 가능 여부 찾으셔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뷰어에 스크롤이 이렇게 보여지시고 아래쪽에 슬라이더 보여지세요. 그렇죠? 스크롤 이렇게 뷰어에서 내려보시면 슬라이더 보여지세요. 자, 그럼 슬라이더를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로 정렬하시려면 위쪽에 스크린 1의 속성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바꾸실게요. 수평 정렬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뷰어 이렇게 보시면 스크롤이 여기 아래쪽에 보여지세요. 슬라이더, 스크롤 내려보시면 슬라이더가 보여지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슬라이더로 클릭해주세요. 슬라이더 1로 클릭. 자, 그럼 너비는 임의로 지정하시겠습니다. 슬라이더 1의 속성이고요. 너비 클릭하셔서 너비는 100픽셀로 맞추실게요. 너비는 100픽셀로 만들어주세요. 너비는 100픽셀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너비 만들어 주셨으면 아래쪽에 최대값
최대값과 최소값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을 10으로 지정하시고 최소값은 0으로 만들어 주실게요. 최소값은 1로 만드실게요. 최대값 10, 최소값 1 이렇게 만드실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10과 1로.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수정해 주세요. 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로 다시 오실게요. 왼쪽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버튼을 추가하실 건데 요 슬라이더 그 스크롤 이렇게 내리셔서 슬라이더 아래쪽으로 버튼 추가하실게요. 스크롤 이렇게 내려놓으실게요. 스크롤 내려놓으시고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찾아주세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그 버튼을 먼저 올려놓으시기 전에 레이아웃을 먼저 추가하실게요. 그러니까 수평 배치,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로 먼저 추가하실게요. 버튼 이전에 먼저, 왜냐하면 정렬하시려면 그쵸, 수직으로 정렬하실 게 아니니까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를 먼저 가져다 놓으실게요. 자, 레이아웃 팔레트로 클릭하실게요. 레이아웃 팔레트로 클릭. 그리고 수평 배치 찾아주세요.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 찾아주세요. 수평 배치 찾으셔서 스크롤 이렇게 내려놓으신 상태예요. 뷰어. 수평 배치 가져다가 지금 파란 선 보실게요. 파란 선이 슬라이더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는지 이 위치로 그대로 드래그 하실게요. 이렇게 파란 줄이 보여지면 놓으실게요. 자, 그러면 스크롤을 쭉 더 내려보시면 수평 배치 추가된 거 확인되세요. 자, 이제 이 수평 배치에 버튼을 지금 이제 추가하실게요. 여기에 버튼을 추가하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클릭해 주세요. 팔레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펼치셔서 버튼을 3개 그 수평 배치 위에 가져다 놓으실게요. 버튼 하나 먼저 수평 배치에 올려주세요. 드래그. 자, 버튼 하나 가져오셨죠? 다시 한번. 버튼 그대로 가져오시는데 파란 선이 위, 아래 어디도 보여지지 않고 버튼 1 뒤에 중간쯤에 아예 겹쳐 놓으시면 파란 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게 중간쯤에 겹쳐 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실 거예요. 자, 그럼 버튼 2가 추가됐습니다. 자, 마지막 버튼 드래그 하셔서 역시 파란 줄이 위나 아래에 보여지지 않게 버튼 2 위에 겹쳐주세요. 자, 파란 줄이 위아래에 선이 보이지 않으시면 그대로 놓으실게요. 자, 그럼 버튼 1, 버튼 2, 버튼 3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이제 이름 변경하실게요. 컴포넌트에서 버튼 1, 컴포넌트의 버튼 1, 컴포넌트의 버튼 1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컴포넌트 이름 바꾸기 클릭. 빨강으로 적으실게요. 빨강. 그리고 확인. 빨강, 확인.
컴포넌트 이름 빨강으로 변경되었으면 오른쪽에 속성에 오셔서 빨강, 배경색도 한번 주실까요? 배경색을 한번 클릭해서 배경색을 클릭하셔서 빨강으로 배경색을 클릭하셔서 빨강으로 클릭. 배경색은 빨강으로. 글꼴 굵게.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 내리실 거예요. 쭉 스크롤 내리시고 버튼 1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버튼 1의 텍스트 지워주시고 빨강 적어주시고 텍스트 빨강 적어주시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그래서 아래쪽에 속성입니다. 속성에 텍스트 이름은 빨강, 텍스트 색상은 흰색. 자, 그럼 두 번째 버튼 2로 클릭.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에서 버튼 2로 클릭하시고 이름 바꾸기 클릭해 주세요. 이름 바꾸기 클릭. 주황으로 적으실게요. 주황으로 적으시고 확인. 버튼 2의 이름은 주황으로 확인. 버튼 2는 주황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주황 속성으로 오실게요. 주황 속성. 배경색을 클릭. 클릭하셔서 주황색으로 클릭. 글꼴은 굵게 클릭. 자,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시면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 버튼 2의 텍스트 찾아주세요. 버튼 2의 텍스트 주황으로 수정해 주세요. 버튼 2의 텍스트는 주황으로 수정. 텍스트의 아래쪽에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으로 수정. 주황과 색상은 흰색으로. 자, 이제 컴포넌트에 버튼 3으로 클릭. 컴포넌트입니다. 버튼 3으로 클릭해 주세요. 버튼 3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로 클릭. 버튼 3의 이름은 파랑으로 바꾸시고 확인하실게요. 확인을 클릭. 파랑으로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컴포넌트에서 파랑으로 바꿔주신 버튼 속성 확인해 주세요. 속성 파랑. 속성 배경색을 클릭하셔서 파랑으로 클릭. 글꼴은 굵게 적용해 주시고 굵게 적용해 주시고 체크.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버튼 3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딜리트. 지우시고 파랑으로 수정.
버튼 3은 텍스트 파랑으로 색상은 흰색으로.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자,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디자인은 이제 잘 추가하셨습니다. 지금 보실게요. 여기 뷰어에서 일단 미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캔버스로 쓰실 화면이 위쪽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슬라이더와 그 다음 버튼 3개가 일단 만들어 주셨어요. 버튼 3개 일단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빨강, 주황, 파랑이 버튼이 실제로 그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해보시게 되면 상당히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요 사이사이의 버튼 사이에 간격 주셨죠. 간격을 여기 2개만 넣어 주실게요.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찾아보실게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쓰셨던 거라 20 주기. 그래서 레이블을 간격을 너비 한 20 정도로 주실게요. 자, 레이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찾아주시고 요 레이블을 이제 여기 그 각각 버튼 사이에 빨강과 주황 사이에 드래그. 자, 파란 선 위치 확인하실게요. 빨강과 주황 사이에 드래그 놓으시고 하나 더 가져다 놓으실게요. 다시 한번 레이블 주황과 파랑 사이에 드래그. 주황과 파랑 사이에 드래그. 주황과 파랑 사이에 드래그. 하셔서 이제 레이블 이름만 여기 바꿔주시면 되죠. 속성에서. 아래쪽 속성에 레이블 2의 텍스트는 지워주시고 레이블 2의 텍스트는 지워주시고 너비 클릭하셔서 20픽셀로 너비는 20픽셀 레이블 너비는 20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레이블 1도 컴포넌트로 오실게요. 컴포넌트에서 레이블 1을 클릭해 주세요. 레이블 2는 수정하셨으니까 레이블 1을 클릭해 놓으실게요. 레이블 1은 이제 속성으로 오시겠습니다. 속성에서 너비 먼저 변경하실게요. 너비 클릭하셔서 20픽셀로 확인을 클릭. 너비는 20픽셀로 확인을 클릭. 텍스트는 지우셔야죠. 레이블 1의 텍스트 지워주세요. 지우시고 바깥쪽 클릭.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을 해 두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자인 완성되셨으니까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블록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으로 클릭해서 조립소로 이동하실게요. 블록으로 클릭하셔서 조립소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추가하실 블럭은 슬라이더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슬라이더에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더 바라고 하죠. 지금 그냥 보고 조립소에 있으시면 돼요. 이 슬라이더에서 이걸 우리가 슬라이더 바라고 하잖아요. 그죠? 슬라이더 바를 여기선 썸네일이라고 해요.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이 썸네일의 위치가 어디 쪽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선 두께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튼을 터치했을 때 선의 색상이 바뀌도록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블럭에서 슬라이더 1 클릭해 주세요. 굵기 먼저 변경하셔야죠. 슬라이더 1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슬라이더 1 블럭에 슬라이더 1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블럭 가져오실게요. 슬라이더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그러면 슬라이더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캔버스에서 캔버스 1을 클릭해 주세요. 두께가 바뀌어야 되죠. 그쵸? 그럼 캔버스 1을 클릭하셨을 때 스크롤 조금씩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 보여지는 블럭 중에서 초록색 지정하기 찾아주세요. 지정하기 캔버스 1의 선 두께 값입니다. 지정하기 캔버스 1의 선 두께. 지정하기 캔버스 1의 선 두께 값. 선 두께 값이 슬라이더 바가 어디로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그쵸? 1부터 10까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변경되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지정하기 캔버스 1의 선 두께 값을 가져오세요. 지정하기 캔버스 1의 선 두께 값을 그대로 조립해 주실게요. 자, 그럼 선 두께 값에 이제 연결하셔야 될 블럭은 선 두께 값 옆에 들어가야 될 블럭은 그 슬라이더 바,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썸네일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썸네일 위치는 요 핸들러의 썸네일 위치라고 보여주세요. 마우스 올려보실게요. 썸네일 위치 위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가져오기 썸네일 위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5로 슬라이더 바가 5로 위치해 있다면 5만큼의 두께로, 그쵸? 7로 되어 있다면 7만큼의 두께로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가져오기 썸네일 위치. 그대로 조립하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슬라이더 이제 위치 변경되면 그 바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선 썸네일 위치라고 하는 그 썸네일 위치에 따라서 두께 값이 조정되게 바꾸셨어요. 조립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색상 남아있네요. 색상. 그럼 첫 번째 우리 빨강으로. 자, 빨강. 블럭 클릭해 주세요. 빨강. 자, 그럼 스크롤 저는 쭉 올려서 스크롤 올려주세요. 그러면 빨강을 클릭했을 때, 제일 위쪽에서 빨강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실게요. 언제 빨강을 클릭했을 때 색상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려지는 건요 다 어디에 있었냐면 캔버스 1에 있었죠. 캔버스 1을 클릭. 자, 그럼 캔버스에 색상값이라는, 그쵸? 색상값이라는 블럭을 찾아보셔야 돼요. 지정하기 캔버스 1의 색상 보시면 지정하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정하기 캔버스 1의 페인트 색상 값 보여주시네요. 지정하기 캔버스 1의 페인트 색상 값. 자, 그러면 찾아주셔서 이제 요 뒤에다가 빨강 블럭만 조립하시면 되겠네요. 색상 블럭. 자, 지정하기 캔버스 1의 페인트 색상 값. 그대로 가져오셔서 조립하시고, 조립해 주시고, 색상 값에 우리 여기 색상 블럭에서 공통 블럭의 색상 블럭. 색상 블럭에서 빨강 가져오실게요. 빨강을 드래그 하셔서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럼 파랑이나 주황도 동일하게. 자, 그럼 여기 주황으로 클릭해 보시면 주황으로 클릭해 보시면 주황을 클릭했을 때 가져오시고 주황을 클릭했을 때 캔버스 1로 다시 클릭해 주세요. 캔버스 1로 다시 클릭. 자, 캔버스 1에 페인트 색상값 찾아주시면 되죠. 아래쪽에. 또는 같은 지정하기로 주셔서 항목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색상값 바로 못 찾으셨으면 같은 블럭을 같은 종류의 지정하기 캔버스 1 블럭을 가져오시고 조립하신 다음에 항목이 색상 아니신 분들은 페인트 색상으로. 그래서 캔버스 1의 색상 값을 주황도 동일하게 주황으로 색상 채워주세요. 색상 블럭. 그래서 주황 가져다가 조립. 자, 그럼 이제 파랑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같은 블럭이죠. 그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는. 그럼 언제 주황을 클릭했을 때 위에서 오른쪽 버튼. 복제하기로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황을 클릭하셔서 파랑으로. 그리고 색상 블럭 클릭하셔서 파랑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파랑으로 클릭. 그래서 페인트 색상도 파랑으로 복제하셔서 항목도 파랑으로. 자, 그럼 이제 위에 연결을 제가 클릭해서 AI 컴패니언 코드 실행시키고요. MIT 앱으로 코드 읽어보겠습니다. 코드 스캔해서 읽는 중이고요. 잠시 기다려 보시면 지금 캔버스 크기를 적당히 줄여 놓으신 상태라 여기 보여지신데 나중에 디자인 적용하실 때는 또 수정 하셔야죠. 실행시켜 보시고. 그래서 요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버튼 사이도 좀 레이블을 주시거나 하셔서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세요. 자, 일단 슬라이더 그 썸네일 위치를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 좀 굵게 만들어 볼까요? 변경한 상태에서 제가 빨강을 터치하고 그려보면 선 그리기로 지금 해주신 거기 때문에 선은 무리 없이 잘 그려져요. 흔들었을 때 지우기도. 슬라이더 썸네일 위치 바꿔서 주황으로 그려보면 가늘게. 좀 두께 바꿔서 파랑으로. 변경 되는 거 확인되세요. 그래서 흔들면 지우기까지. 자, 그래서 디자인은 나중에 구현시켜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수정하시면서 자꾸 살을 입히셔야죠. 저 디자인도 수정하시고 블럭도 추가하셔서. 지금은 선 그리기지만 원 그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또 캔버스에 그 원 그리기로 가져다 놓으시고 또 조립을 추가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는 만들어 주셨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저장하시고 혹시 시간이 나중에 남는다면 이렇게 추가해서 한번 계속 블럭 추가해서 원 그리기까지 한번 저희 나중에 조립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셔야 돼서 그림 변경하시는 부분으로 그림 변경해서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위에 클릭하셔서
내 프로젝트로 클릭해 주세요. 내 프로젝트로 클릭해 주세요. 자, 내 프로젝트 클릭하셔서 지금 저희 0714로 되어 있으시죠? 0714 나중에 이거 수정하실 때 이거 불러올 겁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로 열어주실게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명은 오늘 날짜 P0714_2 P0714_2 네, 오늘 두 번째 앱으로 _2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클릭. 자, 그럼 0714_2 열린 새 프로젝트는 그대로 두시고 위에 더하기 클릭해 주세요. 새 탭 추가. 새 탭 추가. 더하기 클릭. 하셔서 검색 상자에 픽사베이라고 적으실게요. 픽사베이 이동해 주세요. 픽사베이로 이동해 주세요. 픽사베이 저희 많이 들어가셨던 픽사베이 사이트로 이동하실게요. 자, 픽사베이로 클릭하셔서 이동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그 인기 검색어에서 여름 보여지시네요. 여름으로 클릭해 놓으실게요. 인기 검색어에서 여름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여름 이미지로 검색을 하셨을 때 이미지 4개만 가져오실게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이미지 4개 가져오실게요. 지금 기본 사이즈로 가져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정도의 어떤 파일은 굉장히 크기도 해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근데 이 사이즈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름 이미지. 클릭해서, 이 소녀 있는 여름 이미지 클릭해서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네,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아니, 저희 작은 사이즈로 지금 로봇이 아닙니다. 또 체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중간 사이즈로 하실까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해상도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여기 가장 작은 사이즈로 빨리빨리 올리시게 여기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하실게요. 다운로드.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앱 인벤터 열어주신 다음에 파일명 클릭하셔서 X1이라고 적으실게요. X1로. 파일명 X1로. 저장해 주세요. 저장.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전 클릭. 자, 이미지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여름 이미지에서 마우스 이렇게 가져오셔서 여기 여름 이미지 원하시는 여름 이미지 하나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클릭하실게요. 파일명은 X2로
파일명은 X2로, 영문 X2로 저장. 자, 한 번만 이전 페이지 클릭. 이전 페이지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검색된 여름 이미지에서 세 번째 이미지 아래쪽에 뭐 불가사리 모양이 있네요. 세 번째 이미지로 클릭해서 무료 다운로드 클릭.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클릭. 파일명은 X3으로 저장해 주세요. 파일명은 X3으로 저장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뒤로 이전 페이지로 클릭. 자, 이미지, 여름 이미지 이렇게 스크롤 천천히 내리시면서 이미지 하나 찾으시고 클릭하실게요. 클릭하실게요. 무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 해주실게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클릭. 파일명은 X4로 간단하게 저장하실게요. X4로, 영문 X4로 저장해 주세요. 자, 그럼 사용하실 이미지는 다 받으셨으면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아래에 모두 표시 옆에 X 누르셔서 파일 다운 받으신 거 다 정리하실게요. 항목들 다 정리해 주세요. X. 픽사베이 탭만 닫아주시겠습니다. 픽사베이 탭만 닫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0714_2 새 프로젝트의 스크린, 디자이너에서 스크린 1의 이름부터 변경하실게요. 스크린 1의 이름 오른쪽 속성으로 오셔서 오른쪽 속성 스크린 1에 밑으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스크린 1의 제목 지워주신 다음에 제목은 그림 변경으로 바꿔주세요. 그림 변경. 그 바깥쪽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팔레트 왼쪽 팔레트에서 센서 하나 가져다 놓으실게요. 센서 클릭하셔서 가속도 센서로 가져오세요. 가속도 센서를 뷰어로 드래그. 이제 가속도 센서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구나 대략적으로 감은 오시죠. 뭔가 핸드폰을 흔들겠구나. 그쵸? 가속도 센서 드래그 하셔서 컴포넌트 아래쪽에도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뷰어 아래쪽에도 컴포넌트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보여주시고 컴포넌트에도 추가된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는 가속도 센서를 뷰어로 드래그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파일을 올려주시고
파일을 올려주시고 이제 이미지 뷰어도 가져오실 건데 먼저 미디어에서 파일 먼저 올리실게요. 컴포넌트 아래쪽에 미디어. 그래서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클릭. 클릭하셔서 파일 선택. 파일 선택. 자, 바탕화면에 저희 앱 인벤터 더블 클릭. 앱 인벤터 더블 클릭. 바탕화면의 앱 인벤터 폴더에서 X1 열기 해주세요. X1 열기. 확인 클릭. 확인 클릭해주세요. 자, 업로드 금방 되는 거 확인되세요. 이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파일이 작아서. 자, 다시 파일 올리기 클릭해주세요. 다시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 클릭해주세요. 파일 선택 클릭. X2로 두 번째 파일 선택해 주시고 열기. X2 클릭하시고 열기. 확인을 클릭. 확인을 클릭. 자, 세 번째 파일 올리기. 미디어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선택. 파일 선택 클릭. X3 세 번째 이미지 X3 열기 하시겠습니다. 클릭. X3 열기. 확인 클릭. 자, 이제 마지막 파일 올리기 클릭. 파일 선택 클릭하셔서 X4번 마지막 파일 클릭하시고 열기 해주세요. X4 열기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확인 클릭. 자, 그럼 미디어에서 X1, 2, 3, 4가 다 올리기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 이미지들을 뷰어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보여지게 하셔야 되니까 이 팔레트 그룹으로 오셔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열어보실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미지 찾아주세요.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컴포넌트 그대로 드래그, 뷰어로 드래그. 여기에서 이미지가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뷰어로 드래그 하셨으면, 이미지 뷰어로 드래그 하셨으면, 컴포넌트에도 이미지 1이 보여지시고, 그쵸? 컴포넌트에도 이미지 1이 보여지시고, 이제 이미지의 속성으로 오셔서, 이미지의 속성. 아래쪽에, 이미지의 속성으로 오셔서 아래쪽에 사진. 클릭해 주실게요. 지금 없음으로 보이시죠? 없음. 자, 사진 없음을 클릭하셔서 X1로 일단 클릭해 주실게요. X1로 확인. X1 클릭하시고 확인. 자, 그럼 사진 X1 저장된 사진이 뷰어에서 보여지시는데요. 이제 조금만 스크롤 내리실 필요 없으시죠? 저는 확대를 해놔서 지금 확대를 해서 그런데요. 이 아래쪽에 바로 밑에 보시면 사진 크기 맞추기라고 이렇게 보여지세요.
사진 크기 맞추기. 여기 체크하실게요. 체크해 주세요. 사진 크기 맞추기 체크. 자, 그리고 너비는 변경하실게요. 너비 클릭하셔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건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더 이제 디자인 하실 거 없으세요? 블럭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제. 블럭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블럭 조립소로 오셨을 때 먼저 가속도 센서부터 가속도 센서 1부터 클릭해 주세요. 가속도 센서 1을 클릭. 자, 그럼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저희 계속 가져다 쓰신 가속도 센서 흔들렸을 때 조립소로 가져오실게요.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자, 그럼 이제 사진이 보여지게 하셔야죠. 그죠? 사진이 보여지는 것. 이미지 블럭이겠죠. 그죠? 이미지 블럭. 이미지 클릭해 주세요. 블럭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거기에서 지정하기 블럭에서 지정하기 이미지 1의 사진 값 보여주세요. 지정하기 이미지 1의 사진 값. 지정하기 이미지 1의 사진 값. 그대로 가져오셔서 조립을 일단 하시고 여기엔 지금 X1 JPG,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 이름만 항목만 들어가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4장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4개의 파일을 올리셨기 때문에 요 텍스트 블럭은 잠시 아래쪽에 대기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조립하실 거는 무작위로 4개 중에 한 장이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흔들었을 때 무작위로 4개 중에 한 장이 보여지게. 그럼 우리 앞서서 음악 재생할 때 기억나실까요? 음악 흔들어서 하실 때 우리 임의의 항목으로 그쵸? 리스트 만들어서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리스트죠. 리스트. 이미지 사진값 뒤에 이제 지정하실 블럭은 리스트 블럭에서 자, 리스트 클릭해 주시고 리스트 블럭에서 임의의 항목 선택의 리스트를 찾아보실 거예요. 천천히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위쪽에 천천히 내려보시면 위쪽에서부터 내려보시면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여기 보여주세요.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이건 찾아주셔야 되네요.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자,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가져오실 거예요. 사진값 뒤에 일단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리스트는 만들어 주셔야죠. 예,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리스트를 클릭. 리스트를 클릭. 리스트 클릭하셔서 위쪽에 리스트 만들기. 위쪽에 리스트 만들기. 두 번째 블럭 리스트 만들기 가져오시고 리스트 만들기 이렇게 조립해 주세요. 리스트 만들기로 조립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리스트가 몇 개만 보여지세요. 여기 끼워 넣으실 곳이 2곳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4개죠. 그러면 요 톱니바퀴 모양, 톱니바퀴 모양 클릭해 보시면 항목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목 추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추가 2개 가져오실게요. 2개 조립해 주세요. 이렇게 2개. 그럼 지금 요철 부분 넣을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부분이 4군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제 바깥쪽 클릭하셔서 요거 닫아주세요. 메뉴 닫아주시고 이제 이 리스트 만들기 옆에 이제 그 대기해 놨던 텍스트 블럭 첫 번째 끼워 주실게요. 그리고 그대로 물론 텍스트에서 빈 텍스트 가져오셔서 조립하셔도 되고 얘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제된 거 위에서 다시 한번 복제 3개 만들어 주셨죠?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각각 끼워 넣으시고 숫자만 클릭하셔서 이 항목 클릭하셔서 두 번째는 X2로 세 번째는 X3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복제하셔서 복제 4개 하셔서 이렇게 X2로 세 번째는 클릭해서 X3으로 네 번째는 클릭하셔서 X4로 이렇게 각각 클릭하셔서 다 변경해 주세요. 1, 2, 3, 4로. 자, 그럼 이미지 X1, X2, X3, JPG까지 조립을 하셨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보셔야죠. 위에 이건 그대로 두시고 연결 클릭했을 때 AI 컴패니언 실행시켜서 제가 지금 스마트폰 다시 MIT 앱을 스캔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렌즈 스캔해서 이게 그 전체 탭 닫기 하시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에서 또 1시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앱이 실행이 됐고요. 제가 흔들었을 때 가속도 센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임의로 사진이 변경되는 거. 이거는 무작위로 흔들었을 때 사진이 무작위로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되시죠?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해 보셔야죠. 또 확인하셨으면 추가하셔야죠. 이제 앞서서 하신 걸 여기다 또 얹으실 거예요. 뭐냐면 배경색도 같이 흔들면 바뀌어지고 다시 초기화 흰색으로 변경되도록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그럼 디자이너로 다시 가실게요. 디자이너로. 자, 디자이너로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 스크린의 제목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스크린의 제목이, 자, 스크린 1 컴포넌트에서 스크린 1을 클릭해 주세요. 스크린 1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스크린 1, 지금 제목은 뷰어에 보시면 그림 변경으로 보여지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제 조금 내리셔서 제목, 그림 변경이 아니라 그냥 흔들어 보세요라고 할게요. 제목은 흔들면 배경색과 그 다음 그림까지 변경 바꿔주실 거고, 제목은 흔들어 보세요라고 수정해 주세요. 제목 수정해 주세요. 제목은 흔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테마를 클릭해서 다크 테마로 클릭. 다크 테마로 클릭. 바로 위에 테마는 다크 테마로 변경해 주세요. 테마는 다크 테마로.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위쪽에서 기본 색상 값 찾으실게요. 중간쯤에 기본 색상 값 찾아주세요. 기본 색상은 주황색으로 변경하실게요. 주황으로. 기본 색상은 배경색 아니고요. 기본 색상은 주황으로 바꾸셨어요. 자, 그럼 이제 위쪽에 스크린 속성에 앱 이름을 한번 보실게요. 앱 이름. 그러니까 나중에 앱으로 이제 다운 받으셔서 실행 파일 저희 받아서 이제 실행시켜 보실 건데, 이때는 앱 이름을 이렇게 지우시고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앱 이름은 저희 그림과 배경색 바꾸기라고 적으실게요. 제목은 앱 이름, 그림과 배경색 바꾸기. 좀 길긴 하죠. 바꾸기는 지우실까요? 그림과 배경색이라고 적을게요. 띄어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림과 배경색. 자, 그리고 바깥쪽 클릭해 주실게요. 자, 이제 버튼을 하나 드래그 하실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버튼이냐면, 물론 뒤로 버튼을 눌러서 스크린을 초기화해도 되지만, 저희는 배경 색상만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가져오셔서 배치하실 거예요. 배치하실 건데, 쭉 아래쪽으로 가져오실게요. 버튼을 뷰어 아래쪽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는 부분으로 드래그. 자, 그럼 버튼은 추가가 된 거 컴포넌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뷰어에서도 보시려면 우리 스크린 1을 클릭해 보실게요. 스크린 1을 클릭. 컴포넌트 스크린 1. 그러면 속성 스크린 1에 스크롤 아래쪽 스크롤 가능 여부로 체크해 주세요.
스크롤 가능 여부. 지금 버튼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스크롤 가능 여부로 체크. 자, 그러면 버튼은 버튼대로 드래그 하셨고, 스크린에 스크롤 가능 여부 체크, 스크롤 가능 여부 체크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버튼 보실 수 있죠. 이제 아래쪽에 버튼. 그런데 왼쪽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스크린에 수평 정렬 위쪽에 찾으실게요. 스크린 수평 정렬 가운데로. 스크린 수평 정렬은 가운데로. 수평 정렬 가운데로 변경. 자, 그럼 이제 버튼 1을 컴포넌트에서 버튼 1은 클릭. 버튼 1을 클릭. 자, 아래쪽에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클릭. 버튼 1의 이름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 배경색 초기화라고 적으실게요. 배경색 초기화. 배경색 초기화로 적으시고 확인. 자, 배경색 초기화로 적으시고 확인. 자, 그럼 이제 속성에서 버튼에 속성 배경색 초기화 아래쪽으로 보실게요. 아래쪽에 텍스트. 버튼 1의 텍스트도 배경색 초기화. 배경색 초기화로 적어주세요. 보여지는 텍스트 배경색 초기화로 적어주세요. 색상은 그냥 기본으로 두실 거예요. 지금 나중에 요거는 따로 수정해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조립 먼저 하러 가실게요. 지금 버튼 이름 바뀐 거 뷰어에서 확인되세요. 자, 블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블럭으로 클릭. 자, 블럭으로 오셔서 블럭에 오셔서 추가하실 블럭은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그러니까 스크린의 배경색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배치하실 블럭을 찾아야죠. 스크린의 색이니까 스크린으로. 스크린 1로. 자, 스크린 1. 지정하기 배경색 값 찾아주실게요. 초록색 블럭에 지정하기 배경색 값. 지정하기 배경색 값. 바로 보여지세요. 초록색 블럭 스크롤 조금 내려보니 바로 보여지시죠? 지정하기 배경색 값. 지정하기 배경색 값 그대로 가져오셔서 이 이미지 사진값 아래에 조립 끼워주세요. 이미지 사진값 아래에 조립. 자, 그럼 이제 여기 배경색 값에 넣으실 항목은 다시 찾아보실게요. 자,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리스트였죠. 리스트 블럭에서 가져오셨어요. 리스트 블럭에서 클릭. 그러니까 내가 한 색상으로 원하는 색상을 가져올 게 아니라면 리스트에서 임의의 항목 리스트를 찾으셨어요. 리스트에서 위에서부터 천천히 스크롤 내리시면서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찾아주시면 돼요.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그래서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이렇게 가져와서 조립. 그럼 이제 임의의 항목 선택 리스트 뒤에는 내가 배경색을 몇 가지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리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리스트로 다시 클릭해 주세요.
다시 리스트, 공통 블록 리스트로 클릭해 주세요. 리스트로 클릭해서 이제 항목 추가하실 거예요. 그쵸? 리스트 만들기 위에 리스트 만들기, 항목 추가하실 수 있는 리스트 만들기 블럭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조립. 자, 그럼 리스트 만들기 이렇게 가져다 주셨을 때 항목 추가는 설정 버튼에서, 그렇죠? 톱니바퀴 모양 클릭하셔서 항목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여기도 4개로 한번 만드실까요? 4개로. 자, 그럼 이제 여기 요철 끼워주실 부분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다시 요 항목 선택을 클릭해서 닫아주시거나 바깥쪽 클릭. 자, 이제 색상만 조립하시면 되죠. 색상만. 색상 블럭 열어주시고, 색상에서 원하시는 색상 그대로 조립해 주시면 돼요. 색상 그대로 조립. 색상 클릭하셔서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 조립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색상까지 리스트 만들어 주셨으면, 색상까지 조립을 해 주셨으면 이제 방금 전에 배경색 그 초기화 버튼 만들어 주신 부분들만 마무리 하시면 되죠. 그러면 배경색 초기화 클릭. 배경색 초기화 클릭하셔서 배경색 초기화 클릭했을 때 찾아주세요. 배경색 초기화 클릭했을 때. 배경색 초기화 클릭했을 때 가져오시고, 이제 지정하기, 우리 색상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스크린을 클릭하셔서 보여지는 블럭 중에 방금 전에 사용하셨던 지정하기 배경색 값 블럭을 드래그. 지정하기 배경색 값 블럭을 드래그. 조립. 자, 그리고 이제 끼워주실 색상 블럭은 색상을 클릭하셔서 색상 흰색 가져오셔서 조립. 자, 그러면 지금 만들어 주신 거,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연결을 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색상과 같이 사진도 변경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저희가 버튼을 색상을 넣거나 뭐 다른 거 수정하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흐리게 보여지세요. 이 부분을 디자인해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되시죠. 이거는 그래서 배경색 초기화를 한번 제가 터치해 보면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만들어 주신 이 앱은요, 어떻게 다운 받으셔서 앱 형태로 보여지는지 저희 실행 파일 이제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거. 지금 앱 이름을 변경했으니까 도대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저희 앱으로 한번 다운 받아보실게요. 자, 그럼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는 위쪽에 보시면 빌드에서
안드로이드 앱 APK 파일이에요. 빌드의 안드로이드 앱 APK 파일. 그러니까 실행 파일로 일단 받아주실 거예요. APK 클릭. 자, 그러면 받아지는 잠시 그 QR코드가 생성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고 나중에 확인하실 때는 잠시 시간 걸립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 다운받으실 수 있는 QR코드가 보여지시면 역시 그 스마트폰에 QR코드로 나중에 QR코드로 터치하셔서 QR을 일단 읽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QR을 읽어주실 거예요. 스캔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잠시 확인하실게요. 자,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유해한 파일일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보여지실 거고 이거는 지금 내가 만든 거니까 무시하고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무시하고 다운로드 터치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라는 게 위에 바로 보여지시고요. 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실행 파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기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건드려서 열기가 사라졌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뒤로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내 파일이나 파일 관리자의 다운로드 파일 받아 놓으시는 곳 있죠. 그 내장 메모리. 저는 내 파일이에요. 내 파일에 열어주셨을 때 설치 파일로 가시면 설치 파일로 터치하시면 APK 파일 터치하시면 다운로드 1 지금 항목 하나 보여져요. 그래서 터치해서 열었을 때 이렇게 APK 파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터치해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설치. 자, 그럼 제목 그림과 배경색 앱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설치 후에는 이 APK 파일은 굳이 가지고 계실 필요 없으세요. 설치할 때만 필요하신 거예요. 자,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완료 눌러주시고 완료. 그리고 지금 이 설치 파일 APK로 끝나는 확장자가 APK인 파일은 그대로 누르셔서 길게 눌러서 삭제해 주셔도 돼요. 삭제. 가지고 계실 필요 없으세요. 연습하신 거 휴지통으로 이동. 삭제하고요. 저는 뒤로 눌러서 홈으로 나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과 배경색이라는 우리 앱 이름 변경하신 채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받아집니다. 스마트폰 앱 형태로. 그러면 터치해서 열어보셨을 때 우리 방금 전에 확인하신 대로 보여지세요. 흔들었을 때 사진, 색상, 변경 다 되시고 그리고 배경색 초기화 눌렀을 때는 흰색으로. 그래서 조금 만드셨던 부분하고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어서 스마트폰에서 봤던 화면하고 약간 버튼 색상, 그쵸? 약간 변경,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는 확인이 되세요. 이거는 확인하셔서 그때 그 디자인 수정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거절하기로 나중에 닫아주시면 돼요. 확인하셨으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앱은 닫겠습니다.